안녕하세요. 에스크장구 유진석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현재 제가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실전편 책에 대한 요약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챕터 3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주소 미디엄 사이트 주소는 이 medium.com 슬러시 골뱅이 엘리어스 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기 블로그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디터 오브 도서 파이썬 웹 프로그램 실전편 그리고 안드로이드 파이어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현재까지 올린 글 지금 챕터 6까지 올렸습니다. 6, 3, 5, 4, 2,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중에 저는 이제 챕터 3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챕터 3들 함에 있어서 클래스 베이스드 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실제 코드로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 기반 뷰도 코드를 보여드리고 이 코드를 함수 기반 뷰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코드는 여기 한빛 북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2라는 저장소이고요. 기더브에서는 github.com 에스크장고 한빛 에스크장고의 한빛 북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2라는 저장소에 제가 올린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커밋은 12일 전에 올린 커밋이고요. 오늘 코드를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죠. 일단 코드를 보시면은 코드를 현재 블로그 URL 파일을 열어보시면 블로그 URL 파일에는 코드가 없고요. 프로젝트의 URL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이제 그 URL 매핑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보시면은 책에서는 이제 블로그 앱에 대한 URL 각 구현들이고요.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앱의 모델 확인을 해보면 자 모델 코드도 이렇게 잘 나와 있음을 아실 수 있고요. 자, 자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뷰 코드는 일단 요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앱 밑에 URL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포스트 LV라는 클래스 기반 뷰에 대한 구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URL 정의는 포스트 LV라는 클래스 기반 뷰에 대한 정의는 URL 정의는 이 두 가지이고요. 이 두 개를 이제 프로젝트의 URL 파일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하고 저는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post lv라고 이렇게 썼죠. 썼는데 서버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python magpie run server라고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는 이유는 임포트 오류죠. 임포트 오류고 블로그 밑에 있는 뷰스파이 소스 코드 내에 post lv가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블로그 앱 디렉토리 밑에 뷰스파이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post lv 포스트 리스트 뷰를 구현을 해줄 텐데 리스트 뷰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파이썬에서의 상속 문법이고요. 그러면 리스트 뷰는 장고 뷰스 제네릭 밑에 리스트 뷰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임포트 에다가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이제 리스트 뷰는 이제 항시 최소한 최소 한 개 인자를 요구합니다. 그 인자는 모델이고요. 저는 포스트 LV라는 리스트 뷰는 포스트 모델에 대한 리스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델도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포스트 LV가 최소한의 설정만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로컬호스트 8000에 블로그로 접속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 템플릿 does not exist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템플릿 경로는 블로그 밑에 post underbar list.html 파일을 찾는 거죠.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예외가 뜬 것은 현재 이 뷰가 정상적으로 잘 호출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템플릿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템플릿을 지정을 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텐데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리스트 뷰는 템플릿 이름을 그 디폴트 이름을 추정을 합니다. 그 이름은 그 해당 저희는 이제 포스트 모델에 대한 리스트 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해당 모델이 있는 앱 이름 밑에 모델명 소문자 언더바 list.html 파일이 있는지 찾습니다. 네, 찾고요. 그렇게 그러면 저 설정에 따라서 이 경로에다가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make 블로그 템플릿 밑에 블로그를 만들어 주고요. 윈도우에서는 "-p" 옵션이 없고요. 윈도우에서 비슷한 명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윈도우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맥과 리눅스는 이 명령으로 만약에 블로그 밑에 템플릿 디렉토리도 없고 블로그 디렉토리도 없다면 이 명령 한 번으로 템플릿 디렉토리와 블로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탐색기 이어서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뭐 하나하나씩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밑에 템플릿 밑에 블로그 밑에 포스트 리스트 HTML 파일을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템플릿 상에 노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목록이 나오죠. 코디 셋 오브젝트이고요. 현재 총 2개 정도의 그 포스팅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는 별도의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여졌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름도 저는 직접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도 디폴트 네임이 존재하는데요. 이 이름도 모델명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름입니다. 혹은 오브젝트 리스트도 동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면 오브젝트 리스트도 새로 고침해도 잘 나오네요. 그렇죠. 이 이름도 되고 원래 모델명 언더바 리스트도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쓰고 for first and first 해서 장고 템플릿 문법을 통해서 각각의 템플릿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HTML 응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for and for in이 빠졌네요. in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고침해주면 이렇게 정상 나오죠. id가 1번, 타이틀이 헬로 월드, id가 2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제 포스팅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템플릿 네임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쓰였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직접 템플릿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디폴트 경로인 앱 이름 슬러시 모델명 소문자 언더바 리스트.html을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폴트 경로를 쓰는 것이 코드 양도 줄이고 템플릿 명만 봐도 어떤 뷰에서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 네임은 가급적이면 디폴트 경로, 디폴트 네임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을 이렇게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지정해서 포스트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금방 코드에서 썼던 포스트 리스트라는 부분입니다. 자, 포스트 리스트란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을 이렇게 지정하신다면은 그 안에서는 템플릿에서는 방금 지정한 그 이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템플릿에서는 없는 변수에 접근해도 따로 오류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무시되고 다음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페이지네이트 바이가 있죠. 이건 이제 페이지네이션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리스트 뷰에서 모델명만 지정해주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포스트 관련 데이터가 10만 건이 들어있으면 한 페이지에 10만 건을 다 보여주려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10만 개의 li 태그가 생성이 되어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요. 대개는 그렇게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를 만들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렇게 넘어가고요. 뭐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는 페이지 개념이 없죠. 무한 스크롤이라고 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 밑에 붙는 형식인데 근데 그 페이스북의 무한 스크롤도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페이징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명시적으로 페이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음 페이지 내용을 읽어서 자바스크립트로 계속 밑에 내용을 붙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리스트 뷰에서는 이제 페이징 기능을 위해서 딱히 뭔가 코드를 더 추가하실 거 없고 페이지네이트 바이라는 이 설정 값을 통해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 것인지를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1이라고 쓴다면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쓰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한 개밖에 안 보여지죠. 그렇죠?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주소 뒤에다가 현재 주소가 이러한데 주소 뒤에다가 물음표 페이지는 2 라고 이렇게 페이지 2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써서 페이지는 2라고 쓰시면 2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3페이지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페이지 not found가 뜨죠. invalid 페이지라고 나오고 이 페이지는 리절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2페이지고요. 그래서 페이징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데이터를 몇 개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어드민을 통해서. 자, 어드민에 접속해서 포스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세 번째 내용하고 저장. 다음에 네 번째 내용하고 저장. 다음에 다섯 번째 글하고 다섯 번째 내용하고 저장. 다음에 여섯 번째 글하고 여섯 번째 내용하고 저장. 1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글하고 일곱 번째 내용하고 저장. 여덟 번째 글하고 여덟 번째 내용하고 저장. 다음에 아홉 번째 글하고 아홉 번째 내용하고 저장. 다음에 열 번째 글하고 열 번째 내용하고 저장. 됐죠? 자, 아까 갔던 데에서 다시 첫 페이지를 봅니다. 열 번째 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 페이지는 1이라고 써줘도 똑같이 1페이지가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페이징 번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1페이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1이라고 썼지만 얘를 3이라고 바꾸고 저장을 하고 다시 페이지 세도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 3개가 나오죠. 다음에 2페이지로 가봅니다. 다음 글 3페이지 나오고 4페이지 가면 4페이지가 보여지죠.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구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 페이지 번호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템플릿 블로그의 포스트 리스트에 가서 제 기억에 페이지 OBJ였던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여지네요. 1 페이지 4페이지 중에 한 개, 페이지 2페이지 중에 한 개, 3페이지 중에 한 개, 4페이지 4개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아마 퍼스트 페이지였던가요? 이건 아니었나 보네요.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obj 값을 찾아보면은 국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죠. 페이지 obj 값을 찾아보면 아마 obj에 페이지네이터 값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있네, 페이지네이터가 있죠. 다음 페이지네이터에 이제 count, non-pages 뭐가 있고요. 다음에 has next, has previous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has next, has previous가 있고 값을 다시 찍어 보면은 값이 없는데요. 앞에 있나? 이렇게 나오네요. has next, has previous 없고 has next 있고, 그쵸? 이렇게 나오고요. previous 페이지 네임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other pages has previous next page number 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썼죠. 앞에는 이제 next가 아니고 previous 이렇게 쓰고요. 다시 세도 고침해서 보면은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분기를 쓰는 겁니다. if 앞선 페이지가 있으면 앞에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고 next 페이지가 있으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맞죠? 이렇게 씁니다. 해서 다시 세도 고침해 보면 이렇게 나와지죠. 이게 아마 뒤에 페이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앞, 뒤라고 쓰고, 자, 현재 페이지 번호는 아마 페이지 OBJ의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보면 아니네요. 다시 보면은 현재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레인지고 카운트 non 페이지 페이지 previous contact number, 넘버인가 봅니다. 넘버라고 해보면 넘버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럼 페이지네이터를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제가 세도 고침 해보면 D 같으면, 자 여기에서 앞이 이거고 현재를 이렇게 볼드 처리해보고요. HR 태그 보여주고, 자 세도 고치면 이렇게 나오죠. D. 그럼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A 태그에 현재 페이지는, 얘는 이제 이전이라고 쓰고요. 다음에 D는 A 태그에 페이지는 이라고 쓰고 다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주고 세도 고침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음 누르면 2페이지, 다음 누르면 3페이지, 다음 누르면 4페이지, 이전하면 3페이지, 이전 이런 식으로 페이지네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템플릿 코드는 요런 약간의 코드가 들어가지만 뷰 단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네이트 바이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쵸?
만약 얘를 뺀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게 되고 이 부분 같으면 이제 페이지 OBJ가 아마 존재하지 논이죠. 논이니까 페이지네이터가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렇게 체크하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OBJ가 선언되어 있으면 이제 페이지네이트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고 새로 고치면 하면 이렇게 나와주죠. 다시 활성화 시키면 한 페이지 이번에 4개씩 보여줄까요? 이렇게 4개로 고쳐보면은 이렇게 4페이지 없죠? 3페이지로 가보면 3, 2, 1 이렇게 잘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코드는 자 됐고요. 그럼 commit a 해서 블로그 뷰스 포스트 lv 뷰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해두고요. 푸시도 했습니다. 푸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GitHub에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커밋이 16개, 방금 15에서 16으로 변경되었고요. 여기 보면 제가 금방 올린 커밋이 있고 클릭해 보시면 제가 자 여기에 녹색 화면이 보이시죠? 배경이 녹색은 여기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제가 추가한 코드이고요. 여기도 녹색 추가한 코드고 빨간색은 제가 제거한 코드입니다. 빼기가 붙어 있죠. 혹시 코드를 카피하신다면 여기에서 끌어서 이렇게 카피하시면 앞에 불필요하게 플러스가 붙습니다. 카피하실 때는 여기 뷰를 클릭하시면 현재 버전의 그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끌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측 상단의 로우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코드를 다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선택, 컨트롤 A, 커맨드 A 누르셔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리스트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쵸? 잘 살펴봤고요. 다음이 자 봐야 될 게 디테일 뷰죠. 디테일 뷰고요. 디테일 뷰를 구현하는 자 URL은 이 URL입니다. 그렇죠? 이 URL이고 URL 룰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URL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포스트 DV가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V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해 버리면 서버에서 이런 임포트 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블로그의 뷰스 파일에서 저는 이제 클래스 포스트 dv 디테일 뷰를 구현을 할 거고요. 모델은 포스트 디테일 뷰도 최소한 필요한 설정이 모델입니다. 디테일 뷰 임포트 해줘야죠. 디테일 뷰도 임포트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뷰와 URL 룰 정의는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죠. 그러면 자 슬러그인데요. 자 슬러그 일단 링크를 아까 템플릿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에서 링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URL 리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저는 URL 이름 프로젝트의 URLs 보시면 블로그 URLs를 임포트 할 때 지금 프로젝트 URLs 파일입니다. 임포트 할 때 앱 이름 .urls 여기 건 include 하도록 했죠. include 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블로그로 줬습니다. URL 리버스를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콜론 다음에 하실 것이 블로그의 URLs 파일에서 제가 할 것이 네임이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입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네임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쓰시고 필요한 인자가 슬러그가 필요하죠. 그러니 이제 포스트 슬러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자 링크가 다 완성이 되고요. 자 클릭해서 10번째 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런 오류가 뜨죠. 자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이렇게 떴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포스트 dv 뷰가 호출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블로그에 뷰스 파일을 여시면 이런
코드가 지금 모델밖에 정의한 게 없어요. 이것만 넣어도 잘 동작을 합니다. 자, 템플릿은 에비듬 슬러시 모델명 소문자 언더바 디테일.html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고 블로그 템플릿 블로그 밑에 포스트 디테일.html 파일을 새로 생성하셔서 여기에다가 포스트라는 이름의 기본 적분 이름이 있습니다. 모델명 소문자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필히 하시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10번째 글 보여주죠. 보여집니다. 잘 보여지죠? 그럼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9번, 9번째 글, 8번째 글, 7번째 글, 다음에 다음 6번째 글, 5번째 글, 이런 식으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만 따로 찍어보죠. 제목은 타이틀 H1 태그로 보여지고요. 포스트에 컨텐트도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해주면 6번째 글 보면 6번째 글 내용도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 HR 태그에서 줄바꿈 한번 해주고 글 목록으로 가는 링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갈 때는 자, A에 URL 해서 블로그에 인덱스였던가요? 새로 고침해보면 목록이고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9번째 글 목록, 8번째 글 목록, 7번째 글 목록, 다음 4번째 글 목록,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디테일 뷰 참 쉽죠? 그래서 디테일 뷰 구현을 금방 했고요. 제가 금방 적용한 코드는 포스트 디테일. 자, 그래서 포스트 블로그의 포스트 템플릿의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HTML에다가 자, 링크 디테일 뷰로 가는 링크 생성해줬고요. 생성해줬고 다음에 블로그의 URLs 파일에다가 포스트 디테일에 대한 URL을 추가를 시켜줬고요. 다음에 뷰 블로그 밑에 뷰 스파인에서 이렇게 디테일 클래스 기반 뷰를 임포트하고 이렇게 디테일 뷰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자,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포스트 dv 리스트 뷰 그쵸. 금방 했는 것이 이제 리스트 뷰인 것이고요. 아니죠. 좀 전에 했던 걸 리스트 뷰, 방금 한 것이 디테일 뷰입니다. 자, 일단 디테일 뷰 기본 구현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디테일 뷰 구현하고 코드도 푸시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뷰에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get 코디셋 멤버 함수를 재정의하여 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모델뿐만 아니고 리스트 뷰도 마찬가지지만 코디셋 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디셋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모델명.점 오브젝트.or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직접 지정을 하게 되면 뭐 여기에서 오더 바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필터 조건을 줘서 타이틀에 뭐 파가 들어가 있으면 뭐 보겠다 이런 식 이 조건에 맞는 뭐 목록에 대해서 이제 목록 중에서 디테일 뷰를 수행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디테일 뷰에 대해서 코디셋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매 호출 시마다 가변적으로 코디셋이 변경될 수 있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대신에 앞에 이름이 코디셋이니까 그냥 get 코디셋 멤버 함수 재정의를 통해서 제가 코디셋을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get 코디셋 현재 지금 코드는 파이썬 3 기준의 코드입니다. 부모의 코디셋을 얻어와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필터링을 해줄 수 있겠죠. 뭐 타이틀에 뭐 5가 들어가 있는 에서 코디셋을 리턴한다든지 그쵸. 다양한 코디셋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제 페이지 나 파운드죠.
지금 글 같으면은 지금 이제 9번 글인데 9번 글 타이틀에는 그 5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5가 포함된 글을 보시면 5번 글은 보여지죠. 왜냐면 이 조건에 맞으니까. 근데 딴 글들은 뭐 다 페이지나 포함됩니다. 맞죠? 이런 이제 커스텀하게 코디셋을 제가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그랬습니다. 해줬고요. 방금 한 뷰에 대해서 그 함수 버전으로 이제 한번 구현해보고 이번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길어져도 지루하니까 녹화는 좀 자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뷰스 파일가 있는데요. 뷰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뷰스에 fbv.py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from 블로그 모델스의 import post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포스트 리스트 하는 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는 return render request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 html 라고 써줍니다. 써주고 포스트 리스트는 post.object.all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디테일은 post detail 현재 이 클래스 기반 뷰에 대한 함수 기반 뷰를 만드는 겁니다. 슬러그 인자도 봤고요. get object or 404를 통해서 post 슬러그는 슬러그 해서 post 받고 return render request의 블로그에 post underbar detail.html 기본 네이밍에 따라서 클래스 기반 뷰의 네이밍 룰에 따라서 그 함수 기반 뷰도 네이밍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죠. 포스트는 포스트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만으로 여기 페이지네이트 바이 페이지네이션 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는 여기에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든 리스트 순회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특정 지정된 슬러그에 대해서 디테일 보여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의 URLs에서 두 개 매핑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이 코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임포트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import views가 하나 있고요. from 블로그 import views cbv를 따로 두고 views의 cbv 아니죠 fbv죠. 그러면 얘는 views 점 다음에 views 점 다음에 얘도 views 점이 되고요. 플러스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똑같이 해서 이제 views fbv의 포스트 리스트 다음에 views fbv의 포스트 리스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iews fbv의 포스트 디테일 이렇게만 구현을 해서 URL 룰 라우팅 타는 것을 이제 클래스 기반 뷰가 아닌 함수 기반 뷰도 이제 호출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가서 목록부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렌더 제가 임포트를 빠뜨렸네요. 블로그의 fbv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잠고 쇼커스의 렌더와 다음에 get object or 404가 빠졌습니다.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잘 보여지죠. 지금 함수 기반 뷰에서는 페이지네이터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고 하지만은 이제 안 되어 있으니 한 번에 다 보여지고 특정 포스팅을 누르면 내용이 잘 보여지죠. 디테일 뷰는 현재 클래스 기반 뷰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고요. 리스트 뷰는 페이지네이트 바이 옵션을 제외한
그냥 리스팅 보여주는 기능은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고 있고, 뭐 페이지네이터를 잠깐 써보면 자, 페이지네이터라는 게 있고, 페이지네이터 쓰는 코드가 이제 장고에 구현이 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는데 일단 써보죠. 자, 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페이지 리퀘스트 get argument에서 페이지 인자를 가져오는데 없으면 1로 처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가져와서 페이지네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코디셋은 post.object.all에서 다 처리할 거고요. 페이지네이터는 관련 코디셋을 넘기고 한 페이지에 나는 4개씩 보여주겠다. 맞죠? 이게 페이지네이트 바이를 4도 주면은 여기도 이제 페이지네이트 바이를 4도 주고요. 이렇게 하고 페이징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 네이터 맞죠? 페이지 네이터의 페이징 처리를 해주고 그 한 결과가 이제 포스트 리스트인 것이고요. try 해서 except를 받아 처리하죠. 어떻게? 페이지가 이제 숫자가 아닐 경우에 대한 exception이 있네요. 페이지는 무조건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없으면은 1로 처리하겠다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포스트 리스트는 페이지 네이트 바이 페이지는 1. 그러니까 페이징이 숫자가 아니면 1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except empty 페이지 경우, 그러니까 해당 지정 페이지에 그 있는 포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쓰도록 하네요. 이 코드는 이 부분은 이제 클래식 기반 뷰와 약간 동작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페이지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썼죠. 써주면 이제 제가 포스트 리스트 하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쵸? 위에 이제 이 함수 이름과 여기 변수 이름이 같다고 해서 혼동하실 건 없고요. 현재 여기 포스트 리스트는 이제 여기 로컬 그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가 여기 할당되는 것이지 함수가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시고 제가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잘 보여지고요. 페이지네이터를 넘겨야 됐네요. 페이지 OBJ가 페이지네이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페이지네이터 페이지네이터를 하시면 페이지 OBJ 정보는 어떻게 넘길까요? 페이지 OBJ 소스 코드를 한번 잠깐 까보겠습니다. 자, 장고 소스 코드의 태그의 1.10.4 버전의 장고의 다음에 뷰스의 제네릭의 리스트 뷰에 여기에서 페이지 OBJ 값은 페이지 OBJ 값은 페이지죠. 자, 이게 페이지고 페이지는 페이지네이트 코디셋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페이지네이터 페이지였고 이 페이지 값이네요. 페이지 이게 포스트 리스트가 아니라 이것이 페이지이군요. 페이지이고 페이지.점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네. 페이지 얘가 페이지 OBJ 얘도 페이지 OBJ 얘도 페이지 OBJ이고 페이지 OBJ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쟤는 이제
페이지 obj.object 리스트로 포스트 리스트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면 잘 보여지네요. 다음, 이전 맞죠? 이렇게 리스트 뷰의 코드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함수 기반 뷰도 써도 방금 보셨던 아까 보셨던 이제 이 클래스 기반 뷰와 동의도 동작하는 이제 함수 기반 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코드를 쓰시더라도 이렇게 함수 기반 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이 클래스 기반 뷰를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연습하실 때는 동일한 뷰들 클래스 기반 뷰를 쓰시더라도 함수 기반 뷰도 한번 구현해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구현해 보시면은 좀 더 장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코드 구현을 했고요. 블로그 뷰스, 포스트 LV, 포스트 DV에 대한 함수 기반 뷰, FBV, 함수 기반 뷰 구현 추가 라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됐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올린 코드도 기더브에 커밋을 해뒀고요. 자,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제가 올린 그 있죠. 그래서 리스트 뷰 구현, 클래스 기반 뷰, 그리고 클래스 기반 뷰, 디테일 뷰가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한 함수 기반 뷰 구현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12월 29일 목요일 방송은 일단 그때도 그 시즌쯤에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방보다는 녹화가 제가 좀 준비하기도 좋고 여러분들께도 생방의 메리트가 아직은 그리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녹화 방송으로 당분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꼭 복습해 보시고 여러 번 코드 타이핑 해 보시고 하실 때는 복붙하지 마시고 오류가 나더라도 직접 타이핑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다 코드를 이해하고 좀 더 익숙해지는 지름길이고요. 해보시다가 이제 잘 모르시게 잘 이해가 안 되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엑상고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